자, 일단은 오늘 해야 될 게 삼각함수 중에 첫 번째 뭘 배우냐면 호도법과 그 다음에 60분법이란 걸 배워요. 60분법. 자, 여기서 우리가 60분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각을 표현하는 건데요. 60분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바퀴를 360도라 그래서 총 360등분을 해서 각각의 각을 1도, 2도, 3도라고 표현하는 거. 즉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표현 방법이 60분법이라고 배웠어. 그런데 이제 이 60분법을 이번에 뭐냐면 일명 호도법이란 걸 배울 거야. 호도법. 호도법이란 건 뭐냐면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란을 그려. 그랬을 때 요놈의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 길이도 R이고 호의 길이도 R인 순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각을 뭐라 부를 거냐면 1이라고 할 거고 해당하는 요놈의 뒤에 단위를 RAD라고 쓰고 읽을 때는 라디안이라고 부를 거다.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같을 때 저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그 놈이 예를 들어 당연히 요 놈이 하나 더 그려서 요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또 R을 그리면 당연히 여기 각도 1라디안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각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2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채꼴에서 반지름도 R, 호의 길이도 R일 때 그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부를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라디안을 우리는 뭐랑 연결시켜야 되냐면 일단은 60분법하고 연결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원에서 호의 길이 중에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둘레 또는 반둘레를 구할 수가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놈의 반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자. 반원의 호의 길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면 우리는 요놈의 길이를 뭐라고 얘기하는 일명 파이 R이라고 불러. 우리는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고 반의 둘레는 저기가 파이 R이 되는 거예요. 파이 R. 그러면 당연히 아까 요놈의 호의 길이가 2R일 때 요놈의 각을 2라디안이라고 불렀다면 당연히 요놈이 파이 R이면 요놈의 각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다. 우리는 요놈이 파이 R이면 중심각은 파이 라디안이야. 그런데 저 파이 라디안은 우리가 몇 도라고 알고 있냐면 180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저 파이 라디안 앞으로 180도라 그럴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한 바퀴죠. 한 바퀴는 당연히 원의 둘레가 얼마가 돼? 2파이 R. 여기가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러면 당연히 요 한 바퀴의 각에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은 몇 도? 당연히 360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저 2파이 라디안이 얼마가 되겠다? 360도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 파이 라디안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 호도법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얘를 3으로 나눠서 60도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6분의 파이 라디안은 미나야 몇 도입니까? 이제 30도다. 이런 식으로 요놈의 각을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태우야 1라디안 얼마입니까? 자, 1라디안 얼마예요?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저렇게 파이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대략 몇 도인지를 얘기해보자. 이때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3.14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3.14. 그러면 당연히 180도를 3.14로 나누면 얘가 57.8도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 뒤쪽에는 원래 더 붙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생각을 해봐. 해당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R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쫙 피게 됐을 때가 정삼각형으로서 얘가 6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약간 구부렸기 때문에 60도보다 조금 각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 각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1라디안은 57.8도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1도는 몇 라디안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180분의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이게 몇 라디안이냐면 3.14를 180으로 나는 뭐 0.0 얼마 라디안 정도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1라디안은 180,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180 라디안은 1도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그러니까 6분의 7파이 라디안은 몇 도입니까를 얘기해보자. 그럼 얘는 성인은 몇 도지? 천천히 해도 좋아. 그러니까 얼마냐고. 몇 도지? 하나님 몇 도야? 그렇죠. 210도라고 얘기해야겠죠. 210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결국에는 기준이 항상 뭐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라고 하는 게 기준인 거니까 실제로는 요 파이 자리에 파이 라디안 자리 그대로 180도를 넣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180도를 넣고 6으로 나눠서 7을 곱한다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라디안이라는 걸 보통 생략해서 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삼각함수에서는 그냥 파이라고만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80도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뒤에 앞으로 라디안을 생략했을 거야. 그래서 이 파이가 360도, 3분의 파이가 60도, 6분의 파이가 30도. 하지만 뒤에 원래 라디안이 지금 있는 건데 생략해서 얘기할 거야. 삼각함수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각으로 나와 있는 요 놈을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는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우리 혜린이 240도는 몇 라디안인 줄 알아요? 240도는 몇 라디안? 천천히 해, 천천히 해봐. 그렇죠. 얘를 3분의 4파이 원래 라디안. 그런데 그냥 3분의 4파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호도법과 60분법을 일단은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다. 그 기준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파이를 60분법 호도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돼야 돼. 알았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얘기해 볼 거야. 일반각. 이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각이라는 것을 표현해 볼 거다. 근데 당연히 각을 표현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얘기할 거야. 즉 우리는 좌표 평면을 잡았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 우리는 요 선을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각은 일사분면상에서 해당하는 원점부터 X의 양의 방향 여기서부터 모든 각을 잴 거란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각을 재려면 이 시초선부터 당연히 나머지 선분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요 끝점을 P라고 적으면 요 선분 OP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이 선분의 이름은 동경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시초선부터 이 동경까지의 요 각을 우리가 앞으로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다. 그런데 요 놈의 각을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는 너네가 익숙하게 호도 60분법을 먼저 하면 얘가 60도가 있어. 그러면 동경 60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동경 420도가 있어. 그런데 지금 동경 420도라는 것은 한 바퀴가 360도니까 얘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여기 오는 즉 420도나 60도나 동경의 위치는 똑같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요 동경이 60도나 420도나 지금 얘 기준을 보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실제로 420도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얼마 360도를 더한 780도의 동경의 위치도 뭐하더라?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뭔지 알겠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때 요 각을 60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동경의 위치 여기상에서 60도인지 420도인지 780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요 놈의 각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요 놈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그리고 n은 정수다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다가 360도에 정수배한 것도 전부 다 똑같으니까. 선생님, 음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 음수도 생각을 해보자. 각이라는 것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각이라고 얘기할 거고 반대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요 반대로 가서 요런 정도로 갔어.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요 각을 30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이 각은 마이너스 30도인 거야. 요 각은 마이너스 30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30도는 양수각에서 당연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요 각은 몇 도가 되겠어? 330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따라서 실제로 마이너스 30도는 뭐랑 같냐면 330도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음수각인데 양수각에서는 이게 330도랑 똑같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요 마이너스 30도의 일반각을 쓰게 되면은 요 각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30도라고 적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요 각이라는 것을 항상 표현할 때 0도와 360도 안쪽으로만 표현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요렇게 적지 않고 더하기 330도다라고 적어주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것이 지금 일반각이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요 놈의 각을 일반적으로 알파도라 그러면 요렇게 알파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의 표현이고 요 놈의 각은 일반적으로 0도와 360도 안쪽으로만 표현하겠다라는 거다. 근데 당연히 이것을 호도법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 호도법으로 당연히 적으면 이번에는 요 놈이 알파도가 0도와 360도가 되는 거고 호도법이면 얘가 알파 라디안이 실제로 있는 거겠죠? 라디안. 그러면 이번엔 그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2파이 n 즉 360도를 호도법으로 적는 거고 얘를 우리가 뭐냐면 알파 라디안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래 놓고 똑같이 n은 정수 그리고 요것은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일단은 일반각이란 건 뭐냐면 요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 해당하는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전부 다 각의 값의 동경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의 각을 표현할 때 요 360도 곱하기 n 또는 2파이 n을 붙여줘 놓고 우리가 저 각의 표현을 뭐라 부를 거다 앞으로 일반각이다라고 부르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요 일반각과 호도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세 번째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다들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할 줄 아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들 구할 줄 알 거야. 길이와 넓이. 다들 이미 구해봤거든.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중심각이 60도인 요놈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다. 또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너네는 호의 길이와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때는 다음과 같이 했겠죠. 해당하는 일단은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한다. 원의 둘레라는 건 당연히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2를 때린 다음에 해당하면 우리가 60도니까 전체 360도분의 60도라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분의 60도요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6분의 1을 곱해서 얘는 3분의 2파입니다 라고 구할 거고 당연히 이놈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는 우리가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서 똑같이 거기에 360분의 60도라 그래서 요놈을 6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똑같겠네. 6분의 얼마냐면 4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해봤을 거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60분법을 통한 호의 길이와 넓이였고 얘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구해볼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냐? 일단 첫 번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지의 길이가 아니고 요놈이 세타 도일 때 해당하는 요놈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원래는 어떻게 구했냐면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360도분의 세타 도를 통해서 원래는 호의 길이를 구했고 해당하는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파이 r 제곱에다가 여기를 360도분의 세타 도로 원래 넓이를 구했어. 그런데 이제 우린 요거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호도법으로 바꿔줄 거다. 호도법으로 바꾸면 당연히 360도 세타는 360도는 뭐라고 바꿔주는 거냐면 2파이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럼 이 세타가 세타 라디안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요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이게 세타 라디안이 되면 이렇게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2파이가 딱 지워질 거고 여기서 파이 지워지겠지. 그러면 요 놈은 곧바로 뭐라 적냐면 r 곱하기 세타 라디안 그것이 곧바로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요 놈은 당연히 적어보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라디안이라 그래서 이제는 요 놈의 부채꼴의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주어진다면 해당하는 요 놈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간단하게 두 개를 곱하면 그대로 호의 길이 그리고 2분의 1의 r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그대로 요 놈의 뭐가 되겠다? 넓이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4고 요 놈의 중심각이 얼마인 3분의 파인 놈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호의 길이는 4 곱하기 그대로 3분의 파이라고 구하면 되겠고 해당하는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에 세타 라디안 3분의 파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전처럼 무슨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요도 말고 이런 식으로 곧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런데 해당하는 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잘 봤더니 r세타가 조금 들어가더라. 즉 우리는 요 r세타 자리에 l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도 적는다. r세타 자리에 l을 넣어서 2분의 1 r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요놈을 호의 길이 공식, 요놈을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요 정도에 있는 내용들, 지금 나와 있는 60페이지에 있는 일반각, 호도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 넓이 내용만 가지고 한 20분 남았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229번 첫 번째 문제 옳지 않은 거 구하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하는 호도법들을 60번 바꾸기 위해서 파이 자리에 전부 다 180도를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그것이 같은지 안 같은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당연히 맨 앞에 거 괜찮고요. 요 놈도 괜찮나? 맞나? 괜찮나? 이게 45 곱하기 7인 거니까 맞죠? 그리고 요 놈도 180을 12로 나누면 15죠. 15 곱하기 7이니까 105 맞고요. 요거를 5를 나누면 이게 36이니까 36 곱하기 여기다가 2를 하면 72도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을 60번 호도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옳죠? 잠깐만.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30번.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590도, 마이너스 740도,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의 사분면이 다른 걸 구하라. 우리는 알겠지만 총 4사분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590도라는 것은 여기다가 360도만 딱 빼줘야겠죠. 360도를 넘어가는 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200 얼마가 되겠냐면 30도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230도는 당연히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니라 그러면 3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얘는 3사분면의 각이에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 자, 마이너스 740도를 가보자. 얘는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720도는 360도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두 바퀴를 돈 거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0도만 남는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는 요렇게가 가는 거니까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놈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60도 고치면 여기가 180도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50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0도는 우리가 양수각에서 몇 도랑 똑같냐면 210도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두 개를 더한 게 36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210도도 몇 사분면이 되는 거다? 3사분면이니까 결국엔 2번만 4사분면이지 않을까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는 232번으로 갈게요. 231번은 너네가 할 수 있는 거고 23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대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 각 2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라는 거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면 2분의 세타 같은 동경이 존재할 사분면을 구하래요. 뭐야? 그럼 단순하게 세타가 2사분면이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게 2사분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2를 나누게 되면 누가 봐도 당연히 그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45도랑 9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밖에 안 돼요 라고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얘가 세타가 2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몇 바퀴 돈지를 몰라.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각의 표현을 일반 각으로 먼저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마찬가지 여기다가 2를 나눠서 여기도 2를 나눠서 180도 곱하기 n, 여기도 2를 나눠서 180도 곱하기 n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n에다가 정수 0부터 순차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야. 0을 집어넣으면 이제 45도부터 90도니까 여기가 만약에 한 바퀴도 돌지 않은 상태의 일반각이었으면 45도와 90도 사이에 있구나. n에다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225도부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270도 사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1사분면이 될 수도 있고 몇 사분면? 3사분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360도 곱하기 더하기 45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360도 더하기 45도나 동경 위치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다. 따라서 얘는 몇 사분면과 1사분면과 몇 사분면? 3사분면이 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이런 사분면 문제가 나올 때는 그놈의 각을 뒤쪽에 사분면만 표현하는 각을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얘가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니까 일반각적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결국에는 요게 뭐 2분의 세타, 3분의 세타, 4분의 세타의 문제 형태로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숫자를 나눠준 다음에 n에다가는 0부터 차례대로 집어넣되 해당하는 요쪽의 각이 360도 나오기 전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얘가 360도가 되는 순간 결국엔 제일 첫 번째 0을 넣은 거랑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201번, 31번하고 233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얘기를. 자, 그 다음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내용 설명만 조금 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요. 마무리할 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 그래서 총 6가지의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무슨 얘기냐면 해당하는 두 동경이라는 게 첫 번째 무슨 상황이 있냐면 해당하는 요렇게 동경과 해당하는 나머지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가 일치 상황이라고 얘기해. 일치. 또는 두 번째는 어떤 상황도 있냐면 Y축 대칭인 상황. Y축 대칭.
또는 자주 나오는 거 x축 대칭, 또는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y는 x 대칭,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일명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 또는 얘를 다른 말로 반대 방향, 또는 다른 말로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도 불러요. 원점 대칭. 그래서 일단은 다섯 개만 할까요? 크게 나오는 요 다섯 가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거에 대한 위치 관계만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거다. 그럼 동경이 두 개가 있을 거야. 알파와 마찬가지 베타가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두 동경이 일치일 때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아까 60도면은 이게 420도일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 얘기는 두 동경에 뭐가 주어지면 차가 주어질 거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360도 곱하기 뭐 거꾸로 빼야 되겠죠. 여기 n은 정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 그러면 두 각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해서 답을 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떤 각의 범위가 주어질 거다. 그 각의 범위를 가지고 풀 거다. 두 번째는 y축 대칭. 자, 이번에는 두 각이 동경이 y축 대칭이다. 그러면 한쪽 각이 이렇게가 주어지고 나머지 동경이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서로 y축 대칭 관계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 이쪽을 베타, 이쪽을 알파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당연히 해당하는 요 알파와 베타는 요 알파각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이 딱 알파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8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더하면 180도다라고 적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요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얘가 요것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파이 도가 되는 거고 여기 요 알파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더한다면 알파도와 베타도가 더한 게 180도가 되는 거고 360도 곱하기 n하고 360도 곱하기 n을 더할 거죠. 그럼 걔도 그냥 360도 n의 배수가 되는 360도의 배수가 돼서 그대로 여기다가도 360도 곱하기 n을 똑같이 적어줘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각이 합에 180도뿐만 아니라 각각의 원래 요 놈도 결국 얘가 360도를 돈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360도 곱하기 m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x축 대칭. 당연히 x축면 동경이 하나가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작은 쪽을 알파, 마찬가지 큰 쪽을 이번에도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요 놈의 각의 모양이 또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번엔 두 개를 모한 게 더한 게 360도가 되는 거다. 그런데 마찬가지 요 놈이 360도 n 더하기 알파도 얘도 360도 더하기 곱하기 n 더하기 베타도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또 360도 곱하기 n도 붙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도 3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인데 어차피 이걸 이렇게 쓰나 어차피 n은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요 놈을 지워서 요렇게 적어도 똑같다가 되는 거야. 어차피 정수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더한 게 360도 곱하기 n이다. 자, 그래서 y는 x 대칭도 해보면 이제 y 대칭은 해당하는 직선 y는 x를 하나 그려놓고 요 놈의 대칭되게 그리면 하나는 요렇게가 각이 되는 거고 하나는 요렇게가 되는 거다. 그러면 요쪽의 각을 요쪽의 각을 알파, 요쪽을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요쪽의 각이 알파가 딱 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한 게 몇 도가 되겠냐면 90도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 이게 몇 도가 와서 된지를 모르니까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는 게 두 개가 y는 x 대칭이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는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 얘는 일직선상을 그려놓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우리는 이것을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 또는 두 각이 원점의 대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면 두 각의 관계는 얘에서 얘를 뺀 게 당연히 몇 도가 되는 180도가 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 360도 돌리고 360도 돌려서 뺀 거지만 그것도 360도의 배수가 돼서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다섯 가지 상황을 두 동경의
일치관계 문제라고 하고요. 선생님도 외우고 있진 않고요. 이렇게 매번 그림을 그려서 요 위치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통 해결한다. 그래서 선생님 외우지 않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구나라고 풀고요. 당연히 시험 기간에 가까우면 외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제 푼다. 그래서 간단하게 3개 풀고요. 마무리할게요. 너네한테도 아마 그 문제들이 다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자, 234번. 자, 세타가 0과 파이 사이고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모든 각 세타의 크기 합을 구하라. 지금은 저거 호도법으로 나온 거다. 자, 두 개를 모한 게 뺀 게 이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7세타에서 뭘 뺀 게 세타를 뺀 게 이번에는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니까 360도 자리에 2파이 n이라고 적어줘서 6세타가 2파이 n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타는 3분의 파이 n이 되면서 우린 n에다가 0부터 집어넣고요. 해당하는 저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될 수 있는 세타는 당연히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가 되겠다라고 적어줘서 두 개를 더한 파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풀겠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또 해볼게. 일단은 너네한테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파이, 세타의 범위가 파이랑 2파이고요.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각 세타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X대칭이니까 우리 요거죠? 요거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더하겠다? 2세타랑 5세타를 더해서 2세타 더하기 5세타를 때릴 거고 얘가 얼마가 되겠다? 2파이 n이다라고 때려서 7세타가 2파이 n이니까 세타는 7분의 2파이 n이다라고 적어준 후에 요 각에다가 n에다가 집어넣으면서 파이랑 2파이 사이가 되도록만 찾아줘야겠더라.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것도 안 되겠지. 4를 집어넣은 7분의 8파이가 될 거고 당연히 7분의 10파이도 될 거고 7분의 12파이도 될 거고 아니죠. 맞나? 나 얼마를 집어넣었지? 방금 까먹었다. 4 집어 5. 6 맞죠? 그리고 7분의 14파이는 범위 안 들어가니까 총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더라. 자, 마지막 하나는 너네가 직접 풀고요. 마무리합시다.